안녕하세요. 박철호의 경매TV 박철호 대표입니다. 지난 시간 동안 우리가 이제 개인 명의로 입찰하는 경우, 또 공동 명의로 입찰하는 경우, 또 법인 명의로 입찰하는 경우 다양하게 알아봤고요. 오늘은 그 입찰표를 작성하면서 유효 처리되는 경우, 또 무효 처리되는 경우, 이런 경우의 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절차 입찰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유효 처리되는 경우, 무효 처리되는 경우의 기준은요, 바로 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 절차 처리 지침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 별지 3을 보시게 되면 다양한 사례들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입찰표상에 입찰 기일을 적지 않았거나 입찰 기일을 잘못 적은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입찰 봉투 기재에 의하여 그 매각기일의 것임을 특정할 수 있으면 개찰에 포함시킨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개찰에 포함시킨다라는 문구는 유효 처리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실제 이제 입찰표를 보시면요, 이렇게 입찰 기일을 작성하는 난이 있는데 여기에 아무것도 작성하지 않아도 유효 처리된다는 얘기입니다. 또는 날짜를 잘못 적어도 요거는 유효 처리되는 거기 때문에 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대신 입찰 봉투 뒷면에 사건 번호를 통해서 해당 일에 이 물건을 입찰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유효 처리된다는 거니까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입찰 표상에 사건 번호를 적지 않은 경우입니다. 입찰 봉투, 매수 신청 보증 봉투, 위임장 등 첨부 서류 기재에 의하여 사건 번호를 특정할 수 있으면 개찰에 포함시킨다. 유효 처리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입찰표상에 사건 번호를 기입하지 않은 경우, 역시 입찰 봉투에 사건 번호를 기입하셔도 유효 처리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입찰 보증 봉투에 또 사건 번호를 기입을 해도 유효 처리되니까 이제 특별히 문제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매각 물건이 여러 개인데 물건 번호를 적지 않은 경우입니다. 물건 번호라는 거는 채무자가 동일한 관할 법원 내에서 다수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경우에 경매 신청 채권자가 그 관할 법원에 있는 다수의 부동산을 동시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채무자가 강남구에 부동산 하나 있고 서초구에 부동산 하나 있고 동작구에 부동산을 하나씩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가 경매 신청할 때 강남구, 서초구, 동작구에는 이 세 개의 부동산을 경매를 동시에 넣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사건 번호는 동일하고 물건 번호가 1번, 2번, 3번으로 이렇게 부여가 돼서 중앙지방법원에서 동일한 날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입찰표상에 물건 번호를 기재해야 되는데 물건 번호를 기재하지 않으면 개찰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무효 처리한다는 거죠. 하지만 물건의 지번, 건물의 호수 등을 적거나 입찰 봉투에 기재가 있어 매수 신청 목적물을 특정할 수 있으면 개찰에 포함시킨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자, 입찰표상에 물건 번호 쓰는 난에 물건 번호를 기재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는 무효 처리하지만 이렇게 특정 지번과 동호수를 기입하거나 또는 입찰 봉투상에 물건 번호를 기입해도 개찰에 포함을 시킨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입찰자 본인 또는 대리인의 이름을 적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런 이제 실수들 간혹 하시게 되는데요. 이것도 역시 개찰에서 제외하는 겁니다. 무효 처리된다는 얘기죠. 하지만 고문이나 인장 등이 선명해서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거나 또는 대리 입찰인 경우 대리인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지만 위임장 인감증명서상에 본인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개찰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대리인 본인란에 이름이나 도장을 안 찍으시면 이거 무효 처리됩니다. 알겠죠? 이름도 안 쓰고 도장도 안 찍으면 무효입니다. 그런데 이름은 안 썼는데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과 대리인란 다 이름을 안 썼는데 도장까지 안 찍으면 무효 처리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름은 안 썼지만 도장을 날인했는데 도장에 이름이 명확하게 판독할 수 있으면 유효 처리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본인과 대리인의 이름은 안 썼지만 도장을 통해서 이름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으면 유효 처리되는 거죠. 그리고 대리 입찰인 경우에
이렇게 대리 인적사항을 잘 써놓으시고 본인란에다가 인적사항을 누락시킨 거예요. 이렇다 할지라도 위임장에 바로 본인란에 정확하게 인적사항을 기재해 주시면 요거는 유효 처리된다는 거. 그죠? 자, 그 다음에 입찰자 본인과 대리인의 주소, 이름이 함께 적혀 있지만 위임장이 붙어 있지 않은 경우, 이거는 개찰에서 제외. 다시 말하면 무효 처리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이름 잘 썼습니다. 입찰표에다가 본인란에 이름, 인적사항 도장, 대리인의 이름, 인적사항 도장 잘 써놓으시고 위임장을 제출 안 하거나 또는 위임장을 아무것도 기재 안 하고 제출하시게 되면 요거는 무효 처리된다는 거 유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입찰자 본인과 대리인의 주소, 이름이 함께 적혀있고 위임장이 붙어있지만 대리인의 주소와 이름이 적혀있지 않은 경우 개찰에서 제외합니다. 무효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입찰표에 본인과 대리인의 인적사항 잘 작성해 놓으시고 위임장에다가 본인란도 잘 작성하시고 대리인란 누락하면 무효 처리된다는 거. 자, 위임장이 붙어있고 대리인의 주소 이름이 적혀 있으나 입찰자 본인의 주소 이름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 이것도 개찰에서 제외됩니다. 자, 이렇게 대리 입찰인데 본인하고 대리인란에 이름 잘 작성하시고 위임장에다가 이번엔 반대로 본인란 누락하시면 이거 무효되는 겁니다. 위임장에는 대리인 본인 인적사항 반드시 잘 작성해 주셔야 한다는 얘기죠. 자, 이번에는 입찰자가 법인인 경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법인 명의로 입찰표 작성하는 방법 배웠었죠. 대표자 이름을 적지 않은 경우입니다. 요거는 개찰에서 제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법인 명의로 낙찰받고자 할 때는 반드시 대표자 이름과 날인을 하셔야 돼요. 다만 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로 자격을 확인할 수 있거나 고무인 인장 등이 선명해서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다면 개찰에 포함을 시킨다는 얘기죠. 자, 법인 명의로 입찰하는데 이렇게 대표이사 이름과 대표이사의 도장을 날인하시면 유효가 되지만 이런 식으로 법인 명의만 작성하시고 대표이사 누락하고 다만 여기다가 대표이사 도장 날인하시면 유효되죠. 또는 법인 명의로 입찰하시는 경우 대표이사가 이렇게 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시게 되면 법인명 나오죠. 여기 대표이사 이름 나오죠. 이렇게 대표이사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시면 유효 처리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법인 이름으로만 입찰표 작성하시고 대표이사 도장 날인 안 하시면 무효. 법인 등기부 등본 제출 안 하시면 무효 된다는 거 유의하시고요. 자, 입찰자 본인 또는 대리인의 이름 다음에 날인 도장이 없는 경우 개찰에 포함시킵니다. 유효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름만 쓰시고 도장 안 찍으셔도 유효 처리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본인과 대리인의 도장 안 찍으셔도 유효 처리되는데 이런 경우는 낙찰이 되는 경우에는 여기다 도장을 날인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입찰 가격의 기재를 정정하는 겁니다. 이건 정정 날인 여부 불문하고 개찰에서 제외됩니다. 무효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숫자 하나 이렇게 두 줄로 긋고 정정하시면 무효됩니다. 또는 이렇게 정정 날인을 하셔도 무효예요. 전체를 이렇게 수정해도 무효. 정정 날인 찍어도 무효. 입찰 가격은 절대 수정하시면 안 됩니다. 입찰 가격을 변경하고자 하실 때는 입찰표 새로 교부받아서 다시 쓰셔야 돼요. 정정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 무효된다는 거. 자, 입찰 가격의 기재가 불명확한 경우, 입찰 가격이 집행관이 판단했을 때 이거 좀 애매하다라고 판단되는 경우 있겠죠. 개찰에서 제외시키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게 2자인지 3자인지 이게 어떻게 보면 2를 3으로 지금 수정한 거죠. 또 이게 7자인지 9자인지 불분명하죠. 이런 것들 무효 처리되니까 컴퓨터로 아예 인쇄를 해오시는 게 가장 명확할 거고요. 입찰 당일날 법원에 가서 작성하실 때도 아라비아 숫자로 정자로 바르게 써주셔야겠죠. 이런 것도 그렇죠. 5인지 6인지 불분명하죠. 이런 것도 무효 처리시킨다는 얘기죠. 자, 보증금액에 기재가 없거나 기재된 보증금액이 매수 신청 보증금과 다른 경우, 이런 경우는 매수 신청 보증봉투 또는 보증서에 정해진 보증 이상의 제공이 확인되면 개찰에 포함시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보증금액 작성 안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입찰 보증금만 최저 가격의 10% 이상을 제출했다면 유효 처리시키고요. 또는
최저 가격이 5억 2천인 경우는 입찰 보증금을 최저 가격 10%인 5,200만 원을 넣어야 되는데, 자, 보증 금액을 5,300만 원으로 잘못 기재했다 하더라도 실제 입찰 보증금은 5,200만 원 이상만 제출하시면 유효 처리된다는 얘기죠. 보증 금액 정정하고 정정인이 없는 경우, 이것도 개찰에 포함을 시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수정해도 돼요. 이 보증, 여기는 안 되지만, 입찰 가격은 안 되지만, 보증 금액 쪽은 수정하셔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최저 가격의 10% 이상만 보증 금액만 보증 봉투에 들어가 있으면 유효 처리된다는 얘기죠. 자, 보증의 제공 방법에 관한 기재가 없거나 기간 입찰표. 지금은 이제 기간 입찰표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런 양식 자체가 없지만 예전에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죠. 개찰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보증의 제공 방법에 대부분 현금 자기화표를 제출하시기 때문에 이 체크 표시하셔야 되는데 안 하셔도 이거는 유효 처리된다는 얘기죠. 자, 이번에는 입찰자 본인 또는 대리인의 주소나 이름이 위임장 기재와 다른 경우, 이름이 다르면 무효 처리됩니다. 이름이 같고 주소만 다르면 유효 처리됩니다. 아시겠죠? 또는 한 사건에서 동일인이 입찰자 본인이 동시에 다른 사람 대리인 되거나, 그러니까 어떤 물건에 본인 입찰표도 제출했으면서 또 다른 사람의 입찰표에 대리인이 되면, 이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만 이런 경우가 간혹 있어요. 이런 경우 무효 처리, 둘 다 무효 처리됩니다. 그리고 동일인이 2인 이상의 대리인을 겸하는 경우, 그러니까 제가 홍길동 씨, 갑돌이 씨, 이 두 사람이 동일한 물건을 입찰하는데 제가 이 두 사람의 입찰표를 대리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상식에 벗어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쌍방의 입찰을 개찰해서 제외시킵니다. 둘 다 무효 처리한다는 얘기죠. 자, 하나의 물건에 대해 같은 사람이 여러 장의 입찰표 또는 입찰봉투를 제출해도 입찰표 모두를 개찰해서 제외합니다. 한 사람이 한 물건에 대해서 입찰표를 2장 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위임장은 붙어 있으나 위임장이 사문서로서 인감증명서가 붙어 있지 않거나 위임장을 제출했지만 인감증명서를 첨부 안 한 경우, 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의 인형, 도장이 다른 경우, 이거는 개찰해서 제외시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대리 입찰인 경우는 위임장에 대리인란, 본인란 잘 작성해 주시고 인감증명 반드시 첨부해 주시고, 그렇죠? 그리고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그리고 위임장의 도장이 일치해야 한다는 거 유의하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절대로 입찰표 작성해서 실수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런 입찰표입니다. 자, 잘 보세요. 뭐가 잘못됐나요? 여기 보시면 보증 금액이 5,200만 원이라면 최저 가격이 얼마란 얘기죠? 5억 2천만 원이란 얘기죠? 그런데 입찰 가격은 보세요. 56억 7천만 원을 쓰지 않았습니까? 최저 가격 5억 2천인데 입찰 가격을 56억 7천을 쓴 거예요. 이거 왜 그랬을까요? 5억 1,700을 쓰려고 했던 거를 긴장하다 보니까 한 자리씩 밀려서 10억 단위에서부터 쓴 거죠. 이렇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죠? 이건 무효가 아니죠. 이거는 유효 처리가 돼서 결국은 56억 7천의 낙찰을 받는 거예요. 5억 6,700에 낙찰을 받아야 되는 물건을 56억 7천을 쓰게 되면 이거는 잔금 납부를 못하게 되는 거죠. 잔금 납부 못하게 되면 납부하셨던 입찰보증금 5,200만 원은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 실수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실수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입찰표 작성하는 데 있어서 유효 처리되는 경우 또 무효 처리되는 경우 다양하게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실수 없이 좋은 부동산 잘 낙찰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